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를 좀 다뤄보겠는데 이게 좀 사실은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이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경제가 이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 매우 인상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낙수 효과는 오래전에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그 판단,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판단이라고 봐요. 결국은 지금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다 이 기조 위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공격도 여기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경제 망했다. 이게 이제 경제 위기론으로 퍼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부는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혁신에도 관심이 없고 기업에도 관심이 없다.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런 비난들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낙수 효과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판단하고 그 중산층과 하위소득계층의 소득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지 않고는 공정경제도 경제성장도 안 된다는 판단을 하신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 데이터는 뭐 이미 얘기했지만은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1년에 마이너스 0.2 평균적으로 0.2%씩 하락하냐. 결국은 보면은 가계소득하고 기업소득을 비교해 보면은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가계소득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2017년까지를 보면은 20년 동안, 네, 22년 동안요. 가계소득은 70.8%에서 61.3%로 줄어들었어요. 그 점유비가. 예. 예. 전체 소득 중에서 기업 소득은 15.7에서 24.5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또 그 가계 소득 안에서 또 빈부격차도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 소비 여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근데 내수 진작 해가지고 성공한 걸 또 2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통해서 즉 가계 소득의 증가를 통해서 내수를 늘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 예. 이런 취지인 거죠. 근데 이제 그 공격을 할 때 주로 이제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최저임금만 있는 게 아니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내용을 따져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예. 하나는 그 직접적인 소득 임금의 상승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활비를 인하시켜 주는 게 있고 예. 또 하나는 사회 보장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소득의 증가가 최저임금 부분이라면 예. 예를 들면 생활비를 인하시켜 주는 거는 공공임대주택을 왕창 늘린다든가 예.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로 얘기되는 의료비를 낮춰준다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등 우리 뭐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준다든가 이래서 생계비를 좀 줄여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동수당, 기초수당,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우리 이사장님 계실 때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만들었죠. 네. 그걸 이번에 또 늘려주는 거죠. 이제 30만 원까지 늘려주는 건데 이런 세 가지 이제 구성을 통해서 전체적인 가계 소득을 높여주는 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소비 수준을 높인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좀 이렇게 적어도 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 좀 막아보자 하는 취지인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공급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은 명확히 신케인즈주의에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자동 따라온다.
그리고 지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생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총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총수요는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잖아요. 하나는 민간 기업의 소비 수요, 민간 가게의 소비 수요,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수요, 정부의 재정 지출, 네 번째 수출 마이너스 수출 빼기 수입, 그러니까 해외 부문. 이게 네 개인데 해외 부문은 지금 10년째 계속 흑자예요. 네. 정부 지출은 좀씩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씩 늘어왔어요. 기업의 투자율 우리나라 투자율이 30%가 넘잖아요. OECD 평균의 2배예요. 제일 부진한 게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좀 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OECD 평균보다 10% 이상 처지잖아요. 소비가 왜 처지냐를 봤더니 민간 가게의 소비가 왜 처지냐를 봤더니 가계 소득의 목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그다음에 그 전체 가계 소득의 거의 50%를 상위 10%가 차지하잖아요. 근로소득은 37% 이상을 상위 10%가 차지하고요. 자산소득 그러니까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95% 이상 다 상위 10%가 가져가요. 이렇게 그 민간 가계에서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이하의 민간 가계들이 소비 여력이 없다. 이제 이렇게 논리의 연쇄가 이루어져서 결국 종국적으로 보면 20년간 지금 정수석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부진이라는 말을 20년 동안 들었는데 20년 동안 아무도 내수 부진을 해결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한 배경이 되는 정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해설을 제대로 했나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경제 정책의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혁신 성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소득 주도 성장 한편으로 그다음에 혁신 성장 이 둘을 결합해서 공정 경제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 보완은 얼마든지 하겠으나 기존은 흔들릴 수 없다고 이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